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흔들리던 우리 증시 과연 이번 주 4월 마지막 주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조금은 출발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 전략 증시8, 증시9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짜 보신다면 흔들리는 시장에도 잘 버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6일 세부 실적 발표가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금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물론 분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현대차, 기아이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나라 실적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국빈 방문 일정과 함께 관련된 동행하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함께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도 긴밀하게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아주 큰 폭의 상승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조금 흔들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은 0.5%가량 조정받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0.21% 내린 2,539.15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0.5% 추가 조정 나오면서 864.42포인트로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의 표정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가량, LG화학은 0.9%가량 조정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지금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부분별 실적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적자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적자가 얼마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내놓게 될지까지도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보다도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마이크론에 대해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번에는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중국 쪽에서 좀 협력하지 말아달라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이 과연 양 기업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15년 만에 2,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1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주가 조정, 5만 전자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업황 회복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27일 잘 지켜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압박받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지금 교환 사채에 대한 이슈도 있을 만큼 자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2년 3분기 이후에 지난해 4분기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 자금의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까지도 중국 쪽에 공장 가동에 있어서 마이크론에 위협받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일장에서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0.7% 추가 조정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번 상용화를 이뤄내보자라는 의지가 상당히 굳건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과 LG 화학까지 어떤 탄력을 받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기아가 오늘 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삼성전자 우선주는 0.9%가량 조정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말씀해 드렸던 이 정부의 국가적인 구상,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국에서 이뤄내겠다. 따라서 20조 원가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현재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삼성 SDI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상반기 내에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이 좀 내려간 반면에 기아는 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도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까지 모두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HLB만 보합으로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낙폭이 가장 커 보이는데 3%가량 조정받으면서 26만 4,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저희가 방송 중에 60만 원이 깨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57만 2천 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흔들리면서 코스닥 시장도 덩달아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추이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 역시 SK 하이닉스가 발행했던 비슷한 그런 교환사채 이슈가 또 LNF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흔들림은 없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 종목들 코스닥도 역시 오늘 좀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역시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까지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과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앞서서 증시 파일 지금사 코너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앞서서
저희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0.12%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85,6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 0.49%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흔들림 어느 정도 될지까지도 함께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자, 그런 만큼 조금 우리 시장이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달러 환율 1,32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살펴본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좀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낙폭이 아주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 시장 출발하네요. 코스피 0.24%, 코스닥은 0.17%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5.56포인트에서 출발하는 코스피, 코스닥은 867.65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이렇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매수세 보여주고는 있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모두 파란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상당히 2%까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 덩달아서 0.52%, LG에너지솔루션도 0.52% 나란히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오늘 운수장비 쪽에서는 강한 빨간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주 미국 자동차 시장의 어떤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이 떨어진 반면 기아는 올라갔다. 다만 기아의 상승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1%, 기아도 1%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덩달아서 오르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또 익숙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1.22%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건설 쪽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 특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25%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거의 3%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수장비 쪽에서는 빨간불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섹터 쪽에서는 오늘 강한 빨간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포스코홀딩스가 0.63%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도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는 일단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상승 전환해서 2.09%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NF는 0.66% 오늘도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LNF는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 게임주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저희 펄어비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펄어비스 상승으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네요. 펄어비스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0.34%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은 엔터주들 보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0.23%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1.69% 상승 흐름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아주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시장 흐름 0.2%가량 나란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수급 동향,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어떤지 강관우 앵커와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강행코
박사코님,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뭐 약보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비금속 광물이 조금 마이너스가 이제 커져 있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외국인들이 팔자는 장 초반에는 지금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물에서 코스피 106억 팔고 있고 코스닥 21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억이니까 장 초반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선물에서 736억 사들어오는 736 계약이죠. 이 사들어오는 것도 크게 지금 작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외국인 영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4%가량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장 하락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프로그램은 삼성전자는 104억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빠지기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빠지는 하락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0.5% 내외로 이렇게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빠졌잖아요. 중국 관련 이슈 돼가지고 조금 밀려 내려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늘도 같이 영향권에 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 LG화학, 삼성 SDI, LG화학, 삼성 SDI가 뭐 약간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지난번에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서 좀 플러스로 돌아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장 초반 프로그램은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23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0.2% 빠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108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는 2.8%, 2.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렇게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공매를 쳐놨던 거를 환매하는 거예요. 숏을 커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진성 순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염두해 두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지난번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고, LNF도 약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1.8% 빠지면서 30만 원이 깨진 현재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좀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순매수는 105억으로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1.2% 이렇게 빠져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 순매수로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공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쳤거든요. 그래서 공매 잔고가 올라가던 주식인데 오늘은 장 초반에 공매를 쳤던 거를 40만 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약간 차익 실현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는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 M도 프로그램 순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 M, 포스코 홀딩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플러스권에 현재 장 초반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양도 67억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4%가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4.7%, 4.2% 왔다 갔다 하네요. 저희가 오늘도 증시팔에서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방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이나 시장의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3% 프로그램 매수가 33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프로그램 매수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코스닥 쪽에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4%의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플러스로 반전해가지고 1%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노 신소재도 약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0.8%, 대주 전자재료도 약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플러스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매도 상위로 가서 보시면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화솔루션 83억의 프로그램 순 매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 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CS 윈드, 풍력 관련해서도 아까도 그 AI 대 인간 코너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최근 분위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67억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CS 윈드 장 초반 플러스 3.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 장 초반에 현물에서 코스피 161억, 코스닥 124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280억 정도, 뭐 이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죠. 그렇고 선물 쪽에서 660계약, 이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개입은 이렇게 크지 않다. 기관도 뭐 코스피 쪽에서 플러스 9억, 코스닥 쪽에서 마이너스 10억, 기관 개입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이쪽이 강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거 위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BM 프로그램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높았던 두 종목이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매 동향 짚어주셨는데 순 매수세 유입에도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4%가량 빠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차 전지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이 금양에 대해서 공정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고 있죠. 유튜브를 중심으로 금양에 대한 주가 관련해서 급속도로 확산한 기업 이 투자 정보가 공시 위반 규정에 혹시나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주가 추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코스피 코스닥과 함께 프로그램 매매 동향 어떤지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도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또 시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까지 함께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0.1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본부장님 오늘 시장 흐름 일단 초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뭐 보합 정도,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합 정도 마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뉴스가 좀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었어요.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 가능성이 좀 있는데 미국에서 또 목리를 부리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이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했었고 또 칠레가 좀 자원 국유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은 이슈도 있고 좀 안 좋은 뉴스도 있고 뭐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가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지금 상당히 지난주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현대차, 기아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강했었던 섹터가 주 후반에 좀 방산, 항공 우주 쪽인데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LIG 넥스원이 3% 올라와주면서 좀 주가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 흐름을 띠면서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좀 관망 심리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실적 기대주들,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좋은 뉴스를 참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뉴스보다는 좀 불안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IRA 보조금에서 좀 제외가 된다라는 이슈로 조정이 지난주엔 좀 나왔었던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덩달아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수급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 오늘도 방산 쪽 주가는 괜찮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시간 특징주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데 두 종목 일단 잘 보이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이에 껴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앞서 언급드렸던 금양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산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에선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을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오늘 이 종목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KG ETS, 나노신소재, LNF까지 오늘 2차 전지 코스닥 대장주 3개사가 모두 자리하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실시간 특징주들 화면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있었고요. 삼성전자, 금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총 5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과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자, 일단은 종목명에 있어서는 다들 익숙하실 것 같고 어떤 종목 유창희 본부장님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봐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뿐이 아니라 작년부터 대장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10월에 5만 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계속 조정 없이 유일하게 올라온 방산주라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4월 달에 약간 12만 원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고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힘을 내준다라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 3월 20일부터 외국인들 수급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거의 2천억 정도, 현대로템에 한 1,800억 정도, 한국항공우주에도 거의 한 2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외국인들 계속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번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금양,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이 좀 나왔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반등을 보여주다니 약보합 정도 전환되고 있는데 조금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금양 같은 경우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약간 금감원 조사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금양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하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얼마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면 주가 지수는 큰 충격은 없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번 주 흔들림이 나온다면 21선까지 조정 가능성은 항상 주가 지수 기준으로 21선까지 조정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코스피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 방산주 최근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방산주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지난해부터 쭉 해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들, 금양 같은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섹터군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좀 봐야 될 텐데 코스닥이 좀 상승 전환을 하려고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KGETS, 나노신소재, LNF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공교롭게도 다 2차 전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뭐 KGETS, 나노신소재, LNF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뭐 2차 전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오늘 4.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반등의 실패를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음봉을 좀 다시 회복하는 양봉이지만 위에 5일선에 대한 어떤 60만 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가 뭐 가격 조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기간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혼자만 치고 나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 조정 흐름들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기간 조정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LNF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쌍봉을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작은 쌍봉을 만들고 나서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은 당분간은 좀 힘든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오히려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매기는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 OCI가 2.6%, 신성 ENG가 8%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쪽을 보시면은 오늘 그렇게 강한 센터는 아직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지켜봐야 될 게 중국 소비주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중국 소비주들이 대거 급락세가 나왔고 지금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6%, 코스메스가 거의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카지노 관련돼서 뭐 GK에도 4%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리오프닝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좀 지정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에서는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굉장히 신중한 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2차 전지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특징주 보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코스닥에서 2차 전지주가 좀 가득 담겨있는 특징주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2차 전지가 화두는 화두인지 반드시 이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 코스닥 쪽에서요. 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상승 탄력 참 받아줄 만하면 이런 이슈가 자꾸만 터집니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 뭐 지난주 후반에 조정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조정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슈들이 어떻게 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나가는지를 보면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도 좋을 종목 아닌 종목들 좀 선별해보는 따라가마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은 DKT입니다. 전일장 4.75%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DKT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분할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그 FPCB 관련해서 기판 관련해서 이제 2차 가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H의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는 건 폴더블 폰이죠. 일단 삼성전자가 여름에
폴더블폰을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는 상당히 그전보다도 더 기대감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글 폰도 폴더블폰 시장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애플도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내후년 정도에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게 폴더블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은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배터리 보호 관련돼서의 어떤 부품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솔루션 쪽으로 해서 어떤 매출 기대감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DK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가공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러 IT 분야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업황 자체의 영향을 상당히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00원 정도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0,000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S23이 상당히 좀 수작이 됐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폴더블폰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구글과 애플도 함께 폴더블폰 등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DKT 관련해서 10,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유효해 보인다라는 관점과 함께 따라가 본다라는 관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DKT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CS윈드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CS윈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익숙한 종목이기도 하죠. 자, CS윈드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 풍력, 뭐 수소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도 보조금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화력 발전 관련해서 어떤 규제 움직임 좀 나오고 있죠. 그런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시장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를 한다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다 삼성전자 가져다 쓴다고 해도 모자릅니다.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하는 게 하나로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냥 전기 쪽으로 모인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도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아직까지도 8% 정도밖에 안 돼요. 주요 국가들이. 근데 이게 뭐 20%까지 많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4, 5년 사이에. 그러면 지금 전기 수요는 몇 배 이상의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엔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 쪽의 어떤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CS윈드는 미국 생산기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본다라면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죠. 최근 4월 달 주가 흐름이 계속 우상향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8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모두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S윈드도 2%대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 패턴을 밟고 있는 CS윈드일지라도 8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까지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도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마로 종목들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개장하고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이제 하는 순서가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센티멘탈로 분위기 좋았던 종목 그리고 펀더멘탈로 기본기 체력 좋은 종목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유동성이 2차 전지에 있다가 바로 IT 소부장 쪽으로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도 이제 사실은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동률도 안 좋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도 내려가면서 전체로 분위기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튀는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LX 세미콘 오늘 이제 센티멘탈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로는 뭐 제가 방송에서 증시 8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 6주간 제가 이제 개장하고 나가지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OCI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두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X 세미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1일 날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다가 돈다라는 얘기잖아요. 증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인데 본격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업종 토픽, 업종의 최선호주로 이제 추천을 키움증권에서는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재고 조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작년에 재고가 많이 쌓였었는데 그걸 재고 조정을 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면서 이제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이제 대형 DDI라는 게 있고 소형 DDI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이제 OLED나 들어가고 LCD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대형 그리고 WOLED,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소형 DDI는 이제 POLED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특히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좋아질 건데 하반기에는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아질 거고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공급하는 가격, 단가 여기도 올라갈 거고 Q, 공급하는 양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P와 Q가 다 올라가서 이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은 저점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토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한 거고요. LX 세미콘에 대해서는 뭐 신한투자에서는 좀 오래됐습니다. 1월 27일 날 나온 그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벌써 한 3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에 가까운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이 이렇게 탄탄하게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11만 9천 원까지 3월 말에 갔었네요. 쭉 올랐었는데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팔았잖아요. 이게 뭐 공매일 수도 있고 진짜 판 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다시 공매 증거를 환매수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의 고삐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정배열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장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배열로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크게 깨지 않는 이상해야 여기서 되튀고 하면서 중기, 장기로 이어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그 밴드를 보여드릴게요. 밴드를 보면 PBR로 이제 보면은 제일 안정적인데요. 1.2배를 이제 바닥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1.9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밀렸었잖아요. 외국인이 금방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고로 많이 갈 때는 22년도 1월에 3.4배 수준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더 상방의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목표 주가 괴리율 자체는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11%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키움증권에서 되게 뭐랄까 최선호주로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올라가면 괴리율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참조하시면서 오늘은 센티멘탈 LX 세미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에서 가장 대장주로 나서는 이제 OCI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OCI 말씀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최근만 해도 두세 번을 말씀을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드렸고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전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싼 주식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강력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를 먼저 보시면 OCI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100이 기준선입니다. 100이 기준선인데 지금 150 원저리까지 왔잖아요. 오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0에 닿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소리 소문 없이 5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8 증시9만 보셔보고 이게 따라오셔도 이렇게 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걱정 없이요. 그래서 OCI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식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하나솔루션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고 최근에 분위기 타서 좀 올라오고 있고 HD 에너지 솔루션도 태양광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OCI에 비길 바가 못 되죠. 그래서 OCI가 대장주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4월 20일 날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폴리실리콘 이 회사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약세권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왜 미국에서 특히 이 약세를 이길 만한 그러니까 볼륨이 판매량,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좀 약세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과감하게 16만 6천 원까지 47%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그거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2월, 3월, 4월을 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사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인 가운데 외국에는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거래 정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되면서 거래 정지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밴드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까지 리레이팅이 와 있다. 그러나 리레이팅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목표 주가 괴리율이 무려 40%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간다고 해도 화학회사하고 태양광회사로 나눠진다고 해도 두 회사가 보통 인적 분할하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둘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회사다. 그래서 OCI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로 LX 세미콘, 펀더멘탈로 OCI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종목은 LX 세미콘이었고요. 펀더멘탈 종목은 OCI였죠. 자, 앞서서 태양광에 앞서서 풍력 관련주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오늘 태양광, 풍력 함께 또 짚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 그리고 따라가마로 종목들도 함께 그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 오늘 0.33% 조정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0.19% 여전히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까지 터치를 하네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선 개인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고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팍팍 나는 시장의 흐름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 그리고 투자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